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책 본 적 있으시죠? 나무와 친구가 된 소녀는 나무가 주는 열매를 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땔감으로 팔고 또 나무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계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짠하기도 하고 그런 소년이 얄밉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무를 예찬하긴 하지만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나무를 아껴주지도 않죠. 감염병의 시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숲의 의미를 짚어볼까 합니다. 나무 인문학 고기용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나무와 늘 함께하는 삶이라니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좀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어쩐지 예. 부러운데요. 네. 그런데 나무에 어떻게 매료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도 한 40살 정도까지는 평범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40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찾아간 곳이 마침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예. 거기 나무밖에 없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루 종일 숲속을 거닐고 뭐 숲속에 주저앉아 있고 이러다가 나무의 신비로움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매료된 거죠. 예. 나무가 천둥처럼 나에게 찾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천둥처럼 다가온 네. 나무에 관련된 나무 인문학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다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사태를 해석하는 혹은 분석하는 그런 축이 저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지금 당장에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접종하고 이런 과정들은 의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생태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이런 심각한 사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생태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심은 바로 숲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숲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가기 전에 우선 한 숲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숲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숲은 사람이 지킨 숲이고 숲이 지켜낸 사람들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복합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숲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숲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나무들마다 노란색 이름표를 다 달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달았죠. 이렇게 노란 명찰들을 다 달고 있다는 얘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굉장히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숲은 어디냐 하면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입니다. 이 숲의 주요 수종은 비자나무가 주요 수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비자나무 숲이지만 비자나무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자나무 외에도
자귀나무, 아외나무, 먹이나무, 천성과 후박나무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난대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풍란, 콩짜개난, 흑란초, 비자란 같은 희귀식물, 제주지방에서만 자라는 어떤 희귀식물들도 아주 풍부하고, 그것뿐만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 곤충, 그 다음에 이 짐승들까지 다양한 어떤 생물들이 이 안에는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그러면 박테리아를 얘기하죠. 이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적당하게 상호 의존하는 복합적 생태계를 이루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마 우리가 가서 보면 참 평화롭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그런 숲인데요. 이게 안정적 식생을 이룬 건강한 숲이라고 제가 단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숲 안에서 가장 오래된 800년 된 비자나무인데, 이걸 사람들은 조상목 혹은 비조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예요. 자, 이 나무 줄기를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진짜 나무 곁에 서면 이 800년 동안 살아온 이 나무의 원시적인 생명력을 느낄 만한 대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80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요. 어떻게 이 비자나무 숲이 지켜졌을까요? 네, 이 숲을 지킨 그 제주도민들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800년 전이니까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 숲에 있는 비자나무라는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어리석은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설이 이 숲 안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천벌을 받는다라는 전설이었는데, 사실 요즘 같아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연자원이 귀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제주 사람들은 이 전설이 어리석은 전설임을 모르지 않았겠죠.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믿고 지키면서 800년 동안 유지해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지키게 됐습니다. 끔찍한 전설인데 참 고마운 전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이 숲을 지키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이 숲에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언제 들어갔냐면, 어디에 들어갔냐면 바로 여기에 당산제를 지내러 들어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여기에 제수를 올리잖아요. 그 제수를 올리는 중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비자나무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비자나무의 열매를 올려놓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비자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요. 그럼 뿌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걔가 뿌리를 내리면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예, 저절로. 한 가지 재미있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던 숲의 천이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숲의 천이, 자연의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숲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과정을 이제 천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숲이 황폐화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는 산불이 났다든가 무슨 큰 바람 때문에 뭐 숲이 무너졌다든가 해서 숲이 황폐화가 됐다. 그런 상황에 제일 먼저 이 숲에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개척자 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척자 식물이라고 부르는 식물들은 대개 뿌리가 얕은 식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생명력이 움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그냥 뿌리만 갖다 박으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이 뿌리가 얕은 개척자 식물로서 대표적인 식물은 진달래 종류입니다. 이 진달래가 그 황폐한 그 산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데 진달래라는 생명체가 혼자서 들어왔느냐?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보다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은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른바 공생이론입니다. 진달래가 혼자 살지 않아요. 진달래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들어있어요. 그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 그러니까 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이름이 뿌리혹 박테리아니까 뿌리에 살겠죠? 예, 뿌리에 살아요. 뿌리에 사는 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 미생물입니다. 얘가 그 얕게 내린 뿌리에 얘가 이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를 내린 뿌리혹 박테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흙 속에 고정시켜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동안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달래가 여기서 자라겠죠? 진달래가 자라는 동안 이 진달래 잎사귀라든가 진달래 꽃이라든가 진달래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걸 먹이로 하면서 살아가는 짐승, 새, 곤충 얘네들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저절로 들어와요. 예, 먹이가 있는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는. 근데 반드시 들어와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옵니다. 얘가 새가 날아오기 전에 어디에선가 식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열매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으면 그 안에,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씨앗이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의 뱃속에. 새의 뱃속에 씨앗을 품고 얘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동안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예를 들면 우리 민들레 씨앗 같은 거 봄에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 날아다니는 씨앗을 새의 깃털 이런 데다 묻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서 이 진달래 곁에 머무릅니다. 그 진달래 곁에 머무르는 동안 얘가 또 배설도 하겠죠? 배설을 하면 자기 뱃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떨어지고, 그럼 씨앗이 떨어져서 또 하나의 어떤 나무를 키우는데 그건 진달래가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진달래가 아닌 다른 나무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몸에 붙었던 씨앗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식물을 키우고, 그러니까 여기 비자나무 숲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자나무를 처음에 저 800년 된 비자나무를 심어놓고 그걸 애지중지 키우는 동안 다양한 어떤 식물들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아주 안정적인 먹이 사슬을 이루면서 다양한 식생들이 이 안에서 공존하게 됐다. 예,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비자나무 숲이라고 해서 비자나무만 존재한다면 이 숲은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전염병 같은 게 여기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의 비자나무만으로는 그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숲에 이제 멸망하는 걸, 멸종하는 거를 막아주는 자가치유 능력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죠. 이 숲이 그런 대표적인 숲이에요. 예.